안녕하세요.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10월 28일입니다. 코로나 백신 2차를 맞았는데 상태가 그리 나쁘지는 않네요. 내일도 별일 없길 바랄 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한국조선해양의 실적이 뭔가 투명성이 좀 떨어진다는 사실과 앞으로 조선업이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장이 뒤숭숭한데 여러 증권사에서는 조선업이 다시 반등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등을 기대하게 하는 여러 지표, 그리고 앞으로의 현황에 대해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한국조선해양 실적에 대해 말씀드릴 내용을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2분기 실적과 3분기 실적을 비교했을 때 왜 실적 저점은 이미 지나갔는지, 그리고 영업이익의 수상함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조선해양 3분기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매출액 3조 5,579억 원, 영업이익 1,417억 원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실적은 2분기 매출액인 3조 7,973억 원보다 6.3%가 감소했음에도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2분기에는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모두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지난 2분기 보도자료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분기 내용을 보시면 수주 증가, 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강제가격 인상 전망으로 8,960억 원의 공사손실 충당금을 선반영했기 때문에 적자 전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언급한 해양 부문의 매출 감소에 따른 고정비 부담 증가, 코로나19에 따른 여파 등은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즉 포스코나 현대제철이 강제가격을 하반기에 크게 올릴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것을 미리 예측했고 8,960억 원을 미리 손실로 한국조선해양 측이 반영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2분기 실적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한국조선해양이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한 주 이유로 신조성가 상승과 공사손실 충당금 환입에 대한 얘기를 언급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분기에도 성가 상승이 발생했다고 언급했고 3분기에도 동일하게 성가 상승이 발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2분기와 3분기가 영업이익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바로 공사손실 충당금의 유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분기에 과도한 공사손실 충당금을 설정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에 대한 환입을 했다고 자료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손실 충당금이 상당히 과도하면 여러 주주분들이 지난 2분기 실적이 조작인 것 같다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조선해양은 공사손실 충당금 환입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즉 철강사가 후판 가격을 올려서 손실이 일부 발생한 것은 맞지만 이에 대한 예측 정도가 지나쳤다는 말입니다. 즉 이번 실적은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환입 덕분에 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왜 앞으로 한국조선해양을 비롯한 조선업이 잘 돌아갈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 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서 철광석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철강사에서 제작하는 후판 등 대다수의 철강 제품은 철광석과 철스크랩을 원료로 사용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포스코와 현대해철이 후판 가격 인상을 한 것은 그리 나쁜 행동이 아니라 당연한 철강사의 권리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뭔가 타이밍이 좀 맞지 않습니다. 철강사들이 가격을 인상한 시점은 8월 말입니다. 올해 초부터 8월까지 정말 철광석은 미친듯이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꾸준히 이어지자 철강사들은 부담이 심해졌고 이에 따라 후판 가격을 톤당 80만원에서 톤당 115만원 수준으로 상승시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철광석 가격은 8월부터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포스코 현대해철 측도 7월부터 협상을 해왔을 텐데 분명 꾸준히 철광석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도치 않게 철광석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이 기사는 8월 말 기사입니다. 철강업계는 하반기에 후판 가격을 톤당 115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조선사들이 한창 수주를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절할 명분이 없었던 것이죠. 이때 적용된 후판 가격 인상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인 하반기에 적용됩니다. 지금 철광석 가격이 하락한 상황에 철강사들은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는 말이죠. 이 같은 예측치 못한 철광석 가격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업체들도 이를 고려해 공사손실 충당금을 일부 환입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철광석 걱정은 끝났으니 다음으로 체크해야 할 것은 유가입니다. 유가는 정말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8월 말 배럴당 62달러까지 유가가 하락했을 때 앞으로 조선업이 쉽지 않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10월 말까지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 지금은 80달러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됐습니다. 유가가 오른다는 것은 글로벌 정유사들이 현금이 풍부해진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뿐 아니라 유조선 수급이 불균형하다는 얘기도 됩니다. 따라서 글로벌 선사들이 유조선을 발주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 있고, 이뿐 아니라 초대형 태양 플랜트에 대한 발주도 기대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현재 컨테이너선 물류 대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더불어 LNG 가격도 폭등하고 있고 유가도 폭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컨테이너선, LNG 운반선, 원유 운반선 등 모든 선종의 수요가 폭발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은 한국조선해양의 공사손실 충당금에 대한 수상한 회계처리, 후판 가격에 대한 우려 종료, 유가 상승에 따른 수혜 등을 정리해봤습니다. 전 세계의 환경 문제에 따른 전기차 산업이 정말 핫한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전 세계 조선사, 선사들은 친환경 선박으로 불리는 수소 선박, 암모니아 선박보다 듀얼 퓨엘 엔진을 활용한 LNG 추진선을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즉 당분간 한국 조선업체는 기존에 만들던 기술대로 선박을 제작하면 되고 꾸준히 R&D를 추진하면 되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급변하는 시대에 순위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국 조선업이 세계 1위를 앞으로도 유지할 것은 매우 자명하다고 볼 수 있죠. 다만 단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조선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의 주목도를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매출은 엄청나지만요. 유가 상승, 철광석 가격 하락, 선가 상승 등이 겹쳐 조선업 슈퍼사이클을 넘어서는 진정한 실적에서의 슈퍼사이클이 빠르게 찾아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